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동일한 책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리 여행에서 제가 이 책 한 권만 들고 갔었거든요. 아직까지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구독자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책에서 뽑은 한 꼭지는요. 창의력, 글쓰기, 인성 요 세 가지는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니고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AI 시대에 살아남는 교육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최고 리더를 키우는 교육밖에 결국 남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한 노동이나 작업물은 다 AI가 대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위에서 지시하고 리더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리더를 키우는 교육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창의력, 그리고 인성, 글쓰기 요 세 가지 역량은 정말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요 세 가지는 사교육도 공교육도 아니고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어머니들 창의력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고유한 능력 중에 하나가 창의력이잖아요. 자, 공교육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 시, 수능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창의력적인 환경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러면은 이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들 사교육을 보내실 건가요? 자, 사교육은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결국에는 돈벌이를 하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돈벌이를 하는 시장에서는 빠르게 결과물을 주려고 하겠죠. 그리고 대신은 어머니들도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 아웃풋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기를 희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그 부분을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이의 창의력을 위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프랑스 교육자 닐 포스트먼은 어린이들은 물음표로 입학해 마침표로 졸업한다. 공식적 제도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가 태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했다. 결국 이것은 학교가 아닌 가정의 몫이다. 부모가 바로 아이의 창의력을 쥐고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상한 창의력 교육 교재를 공부시키거나 학원 같은 데는 절대 보내지 말자. 창의력을 매뉴얼화된 교육으로 가르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고 이런 시각을 가진 부모 스스로가 창의력이 제로인 사람이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창의력을 키우기가 힘든 환경이다. 공교육에서는. 그렇다고 사교육에 보내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은 창의력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창의적인 가정 환경에서 출발한다. 창의적인 가정 환경이란 무엇인가? 아이가 다양한 질문을 쏟아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도 창의적인 질문 하나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죠. 우리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에 달려있다. 돈을 주고 내 아이의 창의력을 키운다. 우리 학원에는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성입니다. 우리 최고의 리더는요, 결국에는 인성에서 저는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교에도 보면 똑똑한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까지 받쳐주는 친구들은 좀 드물어요.
노력하기만 한 사람들이 사실은 위험하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역량이라고. 아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은 가정이고, 가장 중요한 유아기를 가장 많이 보내는 그 공간도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교육을 잘 받고 온 아이는 학교에서도 다릅니다. 네,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 교육에서 인성을 좀 더 서포트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인성을 사교육에서 내가 바란다? 사교육은 돈을 주고 인성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나마 공교육의 교사들은 이제 교육자라는, 내가 교육자이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전공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 아이의 인성까지도 내가 좀 다듬어 준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사교육에서는 인성 이런 것까지는 봐주지 않죠. 중요한 것은 사교육, 공교육도 아니고 가정교육에서 우리가 아이의 인성을 키워야 된다. 세 번째가 글쓰기인데요. 글쓰기는 리더의 역량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량이 맞습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 출신 중에서 사회적 리더자가 된 사람들에게 본인이 이렇게 사회적 리더가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글쓰기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버드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도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 난 정말 이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조사를 했을 때 1위가 글쓰기 능력이라고 하죠. 그만큼 글쓰기 능력은 어렵지만 중요한 능력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아이의 글쓰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자,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글쓰기는 아웃풋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아웃풋이냐? 생각에 대한 아웃풋이죠. 아이가 생각을 많이 하려면 어떤 것을 인풋을 해줘야 될까요? 독서와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독서와 경험을 인풋을 가장 많이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학교에서는 교과서 위주로 우리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독서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공교육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논술학원 보내면 되잖아요. 저는 정말 이 논술 독서학원은 어머니들 정말 여러 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독서와 관련된 논술 학원도 다 또 한번 둘러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하는가, 결국에는 관련된 책을 읽고 마지막에는 이 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쓰게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뭔가를 읽고 생각이 차고 넘쳐서 이게 줄줄줄 나와야지 진짜 좋은 글이 되는 것이지, 책을 읽고 자, 네 생각을 써보자. 자, 기승전결 누가 언제 어떻게 왜 국화 원칙에 의해서 써보자. 네가 이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정말 나만의 글쓰기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 유명한 독서 논술 학원에 가서 이제 상담도 받아보고 일부러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었는데 저는 결론은 논술 학원은 아니다. 그냥 우리 아이의 글쓰기 능력을 키우고 싶으면 아이가 흥미있어하는 독서를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 토론 문화, 가족끼리 많은 대화를 하고 아이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아이에게 질문을 하고 또 아이가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에는 아이의 글쓰기 능력까지 이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도 결국 같은 맥락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 오늘 창의력, 인성, 글쓰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는 AI 시대에 우리 리더를 키우기 위한 역량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량인데, 이러한 역량은 공교육, 사교육도 아니고 결국에는 가정교육에서 다 출발한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